LA 북서쪽 도시인 산타클라리타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중산층 대상의 감세 공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막기 위해 건설하는 국경 장벽에 웹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과 뉴욕 한인회 60주년 기념 갈라를 미주 한인의 날인 내년 1월 13일 개최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옴니 시스템을 48개역에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LA 북서쪽 도시인 산타클라리타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경찰국은 오늘 오전 8시쯤 산타클라리타 소거스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 중 14세 남학생과 16세 여학생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 수는 최소 5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경찰국은 총격 용의자가 체포됐으며 현재 한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아시아계 남성 용의자가 검은 옷을 입고 총격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며 인근 주민들은 총격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소거스 고교를 비롯해 윌리엄 S. 하트 교육군의 모든 학교 캠퍼스가 봉쇄됐으며 학생들이 경찰의 인도를 받아 일렬로 대피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는 LA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신흥 도시로 한인 거주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주택 단지 중 한 곳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에게 법 집행기관과 응급출동 요원들의 권고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중산층 대상의 감세 공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2017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방안이라는 분석입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중산층 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경제 참모들이 제시한 새 방안에는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7단계에서 3에서 4단계로 과세 구간 축소, 자본소득세 제도 개선, 면세 예금 상품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중산층 감세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새 계획에 대한 최종안은 수개월 안에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위소득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중산층 감세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시 세제 개편안도 감세를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감세 혜택은 법 시행 몇 년 뒤 종료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은 영구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산층 소득세율을 15%로 낮추는 등 세금 인하가 시민들의 소비는 장려시키겠지만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확연하게 줄이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지지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구상을 2017년 부자 감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인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막기 위해 건설하는 국경 장벽에 웹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벽 설치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일부 고위 관료들이 멕시코 국경 장벽의 공사 과정을 생중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국경 장벽 건설에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부대, 세관 국경보호국이 이에 부정적이며 또 장벽 설치 구간에 사유지가 많아 실제 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0억 달러의 세금이 들어간 장벽 설치 사업은 목표 일정에 뒤처졌으며 텍사스주에서는 건설을 위해 일단 사유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등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웹카메라 설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벽 설치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쿠슈너가 제안한 방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81마일의 장벽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고 155마일은 공사 중이며 273마일은 공사 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400마일에서 500마일에 달하는 장벽 설치 계획을 목표 일정 내에 완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간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에 설치 예정인 166마일 가운데 4마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지를 지나가야 해서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해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 수십 명에 달하는 소유주를 만나 조사하는 사전 작업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과 뉴욕 한인회 60주년 기념 갈라를 미주 한인의 날인 내년 1월 13일에 맨하탄 직펠드 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뉴욕 한인회는 맨하탄 한인회관에서 36대 3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60주년 기념 갈라를 미주 한인의 날인 내년 1월 13일 맨하탄 지그펠드 볼룸에서 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갈라의 수상자로는 최근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이슈에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스타이브슨 동문회장 수 김 씨와 월스트리트에서 활동 중인 한인 금융인들의 네트워크인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가 선정됐습니다. 한인회 김영덕 36대 이사장은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적극적 후원과 관심으로 성장해왔다며 이번 갈라에도 동포사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인회관 건물 수리 안건도 논의됐는데 한인회에 따르면 낙후된 히팅 시스템으로 지난 3일 전체 유닛을 교체하는 데 비용으로 총 2만 3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또 뉴욕시 빌딩국 정기 점검에서 엘리베이터 결함이 적발돼 수리를 위해 5,100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한인회 건물이 노후해 수리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세입자와의 갈등과 한인회 주최 한국어 수업 계획 등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일부 뉴욕시 지하철에서 시범 사용 중인 옴니 시스템의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옴니 시스템을 48개 역에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옴니 시스템은 메트로카드를 대신하는 크레딧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인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비접촉식 신용카드와 디지털 지갑을 카드 리더기에 스캔하는 새로운 결제 방식입니다. MTA는 현재 그랜센트럴역과 브루클린의 아틀란틱 애비뉴 바클레이 센터역 사이에 4, 5, 6번 전철의 16개 역과 스테틴아일랜드 버스들에서 옴니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12월에는 펜스테이션을 포함해 화이트홀 스트리트, 사우스페리역, 브루클린의 86 스트리트, 베이리 지역, 퀸즈 자마이카의 서핀 블러바드, 아처 애비뉴, JFK 공항역, 스테튼아일랜드의 세인트 조지역과 톰킨스빌 역에 옴니카드 리더기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6번 전철 51 스트리트과 125 스트리트 사이의 모든 역과 1번 전철의 렉터 스트리트과 컬럼버스 서클 사이 등에도 도입됩니다. MTA는 옴니 결제 시스템을 2020년 가을까지 전 구역으로 확장할 것을 목표로 매달 뉴욕시 지하철역에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옴니 시스템 시범 운행 이후 현재까지 이용 누적 횟수가 300만 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예상보다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기존 메트로카드는 2023년 7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뉴욕시가 건물의 납 관련 안전 규정에 따라 건물주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이 징수되지 않는 등 규정 위반 건물주들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노던 맨하탄 개발 등 5개 시민단체들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이 납 관련 안전 규정을 어긴 시내 건물주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2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 티켓을 발부했지만 정작 $10,000만 추징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4년 뉴욕시가 건물의 납 관련 안전 규정을 정한 이후 건물주들은 총 2,121건의 안전 규정 위반 티켓을 받아 금액으로 197만 6,870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징된 벌금은 1,190달러로 0.5%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마가렛 친 의원은 집이 납으로 중독돼 있다는 사실은 단지 공공보건 문제만이 아니며 안전한 집에 사는 것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민권 관련 변호사들은 믿을 수 없이 저조한 벌금 징수율이라며 당국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납 중독이 심해 독성 물질에 노출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뉴욕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 같은 시민단체 보고서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부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은행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0일 내에 첫 회의를 소집하고 1년 안에 공립은행 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은행 설립이 확정되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승인과 함께 주은행 감독국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공공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공공은행이 설립된 주는 노스다코타가 유일하며 공공은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예금으로 유치해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주택과 학자금 융자 등을 낮은 이자에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주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은행 지지자들은 서민층과 로컬 비즈니스, 공공기관 등의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 건축, 인프라 구축 등의 공공이익 부문에서 새로운 자금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은행연합은 공공은행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은행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 뉴저지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심장 활동을 더 저하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스턴 대학 의과대학 연구진은 니코틴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심장 활동을 더 저하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비흡연자들은 운동 등을 할 때 심장 작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흡연자들의 심장은 비흡연자에 비해 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일반 담배 흡연자들의 심장 활동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심장은 정상인보다 못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의 반찬을 소개하기 위해 뉴욕과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특판전은 이번 주말까지 뉴욕과 뉴저지 H마트에서 이어집니다. 어제 저녁 H마트 플러싱 노던 156가점에서 열린 특판전 행사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국민 배우 김수미 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판전에서는 칠게장, 김간장 청게장, 알찬 동태탕과 알찬 알탕, 묵은지 볶음, 황금 박대 등 김수미표 반찬들이 판매됩니다. 김수미 씨는 내일은 H마트 유니온점, 베이사이드점과 제리코점을 방문할 예정이며 16일 토요일에는 뉴저지 에디슨, 리치필드점을 각각 방문해 사인회와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H마트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수미표 손맛 가득 반찬을 미주 지역 최초로 H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많은 한인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LA시에서도 처음으로 도산 안창호의 날이 선포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도산 안창호의 날이 확산되고 이미 선조들의 업적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한인 2세들의 정체성과 리더십 교육에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Dosan An-chang-ho helped and organized the early Korean immigrant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We credit his organizational leadership for the succes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thin California. LA시가 처음으로 도산 안창호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이민 1세대로서 한인사회 정착에 큰 역할을 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LA시가 공식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도산 선생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기념일로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포한 이후 LA에서도 안창호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해 한인 이민사의 쾌거로 평가됩니다. The Korean community has grown and is such a great community. And to have them remember our father
and honor our father is very gratifying to me.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업적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으로서 초기 한인사회 결속과 독립운동에 앞장서온 도산 안창호 선생의 발자취가 한인 2세들의 뿌리 교육을 위한 훌륭한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산의 정신을 갖다가 차세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레거시를 갖다가 우리가 차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런 혼탁한 우리의 조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우리 교포 사회에서도 그분의 정말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데 있다고 봐서.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는 물론 우체국, 광장, 그리고 기념일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개척 정신과 리더십이 재조명되면서 미국 사회에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차량 절도 행위를 저지르는 2인조 강도단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PD 올림픽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삼가와 올림픽 블라바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흑인 남성이 한 50대 한인 남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1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 똑같은 용의자가 주차된 차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목격했고 일면식에 있는 한인 여성이 망을 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해당 여성이 자신에게 마약을 구하기에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며 흑인 남성과 함께 한인타운 일대를 돌며 한인을 대상으로 폭행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LAPD에 따르면 용의자는 키 5피트 7인치의 키에 마른 체격의 흑인 남성과 5피트 2인치 키에 밝은 염색 머리를 한 한인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제19대 신임 회장에 홍진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홍진선 신임 회장 당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신구 회장 이 취임식 행사는 오는 12월 5일 오후 6시부터 포틀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배심원이 남성과 여성 등 두 가지로만 표기했던 것을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 간성, 기타 등 4개의 성별 선택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배심원들의 성별적인 호칭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돼 미스나 미스터, 배심원, 성과 기타 항목에 자신의 호칭을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뉴욕주 상원에서 유일한 성소수자인 브래드 호일만 주 상원의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연례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는 561건으로 전년보다 13%나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308건이 인종과 관련한 혐오 범죄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포틀리 3건, 클러스터 1건, 파라무스 1건, 리치우드 1건 등 인종과 관련한 혐오 범죄가 신고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은 12일 오전 6시 30분쯤 이스트 해리엇과 로프 애비뉴 코너에서 복면을 쓰고 얼굴을 가린 2인조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차량 운전 중이던 남성에게 총을 겨누고 현금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있던 강도 용의자가 내려 작은 권총을 들이대며 위협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2도, 섭씨 영상 11도, 밤 최저 기온 27도, 섭씨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